여러분, 지난주에 뭔가 할인한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왜 샀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쇼핑몰 들어갔다가 오늘만 특가라는 문구 보고 원래 살 생각도 없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우리가 충동적이어서도 아니고 계획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업들이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놓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할인 앞에서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만원짜리 신발을 5만원에 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절약하신 건가요? 대부분 5만원 아껴서 좋네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원래 그 신발을 살 계획이 전혀 없었다면 절약한 게 아니라 5만원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 함정의 이름은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고정되듯이 우리 뇌도 처음 본 정보에 고정되어 버리는 현상이죠. 이 개념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냈어요. 그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앵커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쇼핑몰에 갔는데 어떤 가방 가격표에 정가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지금 10만 원이라고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뇌는 자동으로 2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는 순간 와, 반값이네. 이건 사야지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냥 10만이라고만 써 있었다면 10만 원이면 좀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20만 원이라는 정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원가가 3만 원일 수도 있고 실제로 20만 원에 팔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미 20만 원의 닻을 내렸기에 그 이후의 모든 판단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앵커링 전략은 명품 매장에서 특히 교묘하게 사용됩니다.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매장에 들어가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에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박혀버려요. 그 다음에 매장을 돌다가 200만 원짜리 가방을 발견하면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도 말이죠. 1000만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니까요. 그럼 이 앵커링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인 전 가격은 완전히 무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내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가 5만 원이네 가 아니라 이 제품에 5만 원을 쓸 가치가 있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알림 중에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3일 후 포인트 3000점이 소멸됩니다. 이 메시지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갑자기 좀 불안하고 급해지지 않나요? 평소에는 그 포인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까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인데요.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략 2배 정도 더 강하게 느낍니다. 10만 원을 버는 기쁨을 50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잃는 고통은 1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합니다. 10% 할인받으세요 보다 오늘 안 사면 10%를 손해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손실로 프레이밍하면 우리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포인트 3000점을 쓰기 위해서 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거예요. 3000원 아끼려다가 3만 원을 낭비하는 셈이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냥 포인트 날리는 게 훨씬 이득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뭔가 잃는다는 느낌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희소성 효과입니다.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고 딱 3개 남았어요. 선착순 100명,
오늘 자정까지 막. 그리고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죠. 이걸 보면 뭔가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10% 할인이라고만 하면 구매율이 약 30%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까지만 10% 할인이라는 말 한마디만 덧붙이면 구매율이 65%까지 올라갑니다. 똑같은 할인인데 시간 제한만 걸어놨을 뿐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희소성 전략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타임딜 상품이라고 표시된 제품들 중에서 약 70%가 평소에도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별 할인도 아니고 한정 수량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포장만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급하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24시간을 기다려보세요. 통계를 보면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 70%의 사람들이 구매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일도 사고 싶을 거예요. 오늘만 사고 싶은 거라면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충동인 겁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공짜의 마법입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하나 사면 하나 더, 사은품 증정, 이런 말들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공짜라는 단어가 주는 마력이 있어요. 행동 경제학자 데네리얼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2가지 초콜릿을 보여줬어요. 일반 초콜릿은 100원, 고급 초콜릿은 2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약 73%의 사람들이 고급 초콜릿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2가지 가격을 똑같이 100원씩 내렸어요. 일반 초콜릿은 무료, 고급 초콜릿은 100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약 69%가 무료 초콜릿을 선택한 거예요. 고급 초콜릿이 여전히 100원 싸긴 한데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짜라는 단어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 스캔을 해보면 공짜라는 말을 들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료 배송 받으려고 3만 원을 더 씁니다. 배송비가 3,000원인데 3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또 1+1 제품을 사서는 냉장고에서 썩혀요. 반값에 산 게 아니라 2배로 낭비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공짜로 하나 더 받았다는 기쁨에 빠져서 이런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5번째 함정은 가격을 쪼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연간 12만 원과 하루 330원, 어느 쪽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세요? 당연히 하루 330원이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330원 곱하기 365일은 대략 12만 원입니다. 완전히 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가격 세분화 트릭입니다. 큰 숫자를 작게 쪼개 놓으면 우리 뇌가 속는 거예요. 넷플릭스 광고 생각해보세요. 매달 13,500원이라고 하지 않고 하루 450원이라고 표현하죠. 자동차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3,800만 원보다는 월 65만 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커피 한 잔 값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계산해 볼까요? 하루 5,000원이면 1년에 18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20만 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을 10년 동안 모으면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항상 총액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 한 달이 아니라 1년, 3년, 5년 동안 총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럼 숫자가 확 커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6번째 함정은 미끼 가격 전략입니다. 카페 메뉴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몰 사이즈 4,500원, 미디엄 5,000원, 라지 5,5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뭘 주문할까요? 미디엄이에요. 스몰은 좀 적은 것 같고 라지는 너무 많고 미디엄이 딱 적당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리면 라지는 애초에 팔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미디엄을 팔기 위한 미끼예요. 라지가 없으면 미디엄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비싼 옵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중간 가격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이폰 가격 전략도 똑같아요. 128기가 모델 130만 원, 256기가 모델 145만 원, 512기가 모델 1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256기가를 선택합니다. 512기가는 사실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256기가가 적당한 선택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중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의도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중간을 고르면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계산된 겁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비싼 옵션은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용량이 128기가면 충분한데 괜히 256기가를 살 필요 없잖아요. 7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쇼핑몰 리뷰 보면 이런 거 있죠? 별 5개, 리뷰 1234개, 누적 판매 10만 개, 베스트셀러 1위.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으면 좋은 물건이겠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걸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호텔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수건을 재사용해달라는 안내문을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을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주세요 였습니다. 이 경우 재사용률이 35%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투숙객의 75%가 수건을 재사용합니다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재사용률이 44%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도 한다는 말이 환경보호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리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은 과장될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1위는 카테고리를 아주 좁게 잡으면 어떤 제품이든 만들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파란색 가방 카테고리 1위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100만 명이 선택한 제품이라고 해도 실제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10만 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입자 수와 실사용자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업은 큰 숫자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이 함정을 피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남이 많이 샀다고 내게도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 상황, 내 필요, 내 예산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함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앵커링, 손실 회피, 희소성, 공짜의 마법, 가격 세분화, 미끼 가격, 사회적 증거. 이 모든 게 기업들이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해서 만든 전략들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진짜 절약은 뭘까요? 할인받고 사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안 사는 게 절약이에요. 필요 없으면 90% 할인도 낭비고 필요하면 정가도 투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쇼핑을 하다 보면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실전 팁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팁은 24시간 룰입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24시간을 기다려보세요. 통계를 보면 24시간이 지나면 70%의 사람들이 구매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이라면 내일도 사고 싶을 거예요. 오늘만 사고 싶다면 그건 충동이지 필요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시급 계산법입니다. 물건 가격을 내 시급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급이 15,000원인데 15만 원짜리 신발을 사려고 한다면 이건 10시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신발이 내가 10시간 동안 일할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 결정이 훨씬 신중해집니다. 세 번째 팁은 위시리스트 전략입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사지 말고 위시리스트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봅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이거 왜 담았지? 하는 물건이 80% 정도 돼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할인의 7가지 함정과 3가지 실전 팁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고 돈을 현명하게 쓸 수 있게 되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업들은 우리 심리를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지만 이제 우리도 그 전략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오늘만 특가라는 문구를 보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뇌가 속고 있는 건지 말이죠. 절약의 진짜 의미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건 할인 쿠폰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